학원 하나 더 끊는다라는데 네. 야 아버지 저기 퇴직하니까 또 끊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하고 뒤돌아서면서 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비빈가요? 그 스틱? 몰라 나는 인터넷 보고 그냥 저기 그 색깔 비슷한 거. 아니 뭐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염 자국이나 이런데 저기 그 뭐 놨다가 닦지 않는데 이런데 위주로 바르니까. 김혜수 플러스 유라는 이제 토크쇼가 있고 이승연이 또 하는 토크쇼가 SBS 있었는데 출연료 대신에 CF 촬영 감독을 데리고 오기로 한 거. 유명한 일화죠. 딴 데 나가는 것보다 여자 게스트나 여자 진행자가 너무 얼굴이 이뻐 보이는 거야. 왜? CF 조명을 밑에서 제가 반사판 되는 것도 없이 조명을 다 때렸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디테일이 승리한다니까. 이렇게 선배님 오셔서 메이크업 하시면서 오늘 주제 얘기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잘못된 거지. 네, 이게 오히려 더 선배님 좀 진솔한 모습 보이는 것 같아요. 내 진짜 얘기를 해준다면은 어떤 직업, 어떤 위치, 뭐가 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생각해 둘 거는 전성기만큼 내가 일을 많이 하거나 그만큼의 벌이는 안 된다고 마음가짐부터 먼저 갖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라는 단어가 있겠지만 나에게서 은퇴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의욕 자체가 꺾어지는 게 바로 은퇴가 아닐까, 아니면 내가 아프면 은퇴가 아닐까.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도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거를 연예인인 내가 일반 사람들의, 일반 대다수 사람들의 그런 고민, 스트레스,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걸 갖다가 보여줄 수 있을까? 진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다 늙어가고 똑같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위안을 삼는다면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의 고민이 바로 이게 아닐까. 앞에 놓인 게 노후 걱정이 꼭 내 걱정만 있겠어요? 나는 40에 장가가가지고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야. 그 친구들이 지금 성인 되고 그랬을 때는 환갑은 당연히 넘고 70을 바라보네? 이거 뭐야? 아이고야 수홍아 너 어떡하냐? 아이고 박수홍 이번에 애기 낳는데 아이고야 수홍아 아이고야.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노후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다 비슷비슷해요. 꼭 노후가 돈에 대한 것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부부관계, 그리고 또 친구관계, 또 이 자식들과의 또 문제, 우리가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도 지금 달라졌어요. 중년이면은 이 수치가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 확 달라지고 이제 노화 속도가 지금 빨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근력 운동 진짜 중요해요. 유산소 운동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이에 맞고 내 상황에 맞는 식단 플러스 건강,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똑같겠지만 이거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또 우리 전문가분, 또 우리 선생님 오시기 전에 또 이런 걸 갖다가 얘기 잠깐 하고 이거 2시간 얘기했는데 편집은 한 잠깐 나가겠죠? 네. 잠깐 하고 이제 또 모셔서 얘기하면은 나 스스로도 이제 태도가 달라져. 애티튜드, 자세가 달라져요. 뭐 하나라도 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왜? 너무 자연스러운 광고라서 지금 당황. 아니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데 이런 거거든. 비타민 C는 그 쓰임새가 많아요. 우리 또 가성비 따지잖아요. 몸 안에 흡수되는 양이 많으면 이게 가성비가 좋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리포솜이라는 거죠. 리포솜이 이제 그 인공으로 만든 이제 입자인데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게 리포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깊은 얘기는 내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그래서 리포솜 비타민 C가 최고 이게 1150mg이에요. 일반 리포솜 비타민 C는 600mg,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 대비 11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뢰감을 있는 거는 처음 보는데 어떻게 믿어? 온누리 약국이라고 이제 알잖아. 온누리 약국하고 이제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요거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비타민 C만 들어간 게 아니라 면역력 프리미엄 원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셀레늄이라고 있어요. 셀레늄하고 이제 아연, 비타민 B까지 추가돼가지고 이 사실은 이제 하나 먹으면서도 이제 멀티 비타민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우리 채널에서만 단독이자 최대 84%까지 할인을 해주고요. 당연히 이제 무료 배송이죠. 드시면은 좀 더 건강한 생활 누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배님 주변에는 막 재취업 생각하시는 뭐 일반인 친구분들이나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 없어요? 내가 친구가 많이 없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 근데 그게 나이 들수록 그게 정상이에요. 그때도 얘기했잖아. 맞아. 물론 이제 비즈니스맨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끝나고 막막할 수가 있는 거지. 거의 대부분 이제 치킨집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는데 조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하려 그래. 저희도 그 뒤에 치킨집 가요. 예전에 우리가 치킨집을 많이 했었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가던 회식이 치킨집이었으니까 왠지 거기 가면 본인이 안정된 거야. 본인도 거기 앉아서 나 지금 회식 중인가? 이런 생각을 또 가끔씩 하는 거거든. 착각하는 거지.
오셨어요. 아이고, 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두서없이 주설주설 그냥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뭐, 아니 저 안에서 들었는데 다른 말씀 하시던데요. 아니 그 제 얘기예요. 아 예. 오늘은 이제 특히 우리 중년들한테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준비를 하신 분도 있고 네. 준비를 또 안 하신 분도 있고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도 있고 재취업에 또 성공 못 하시고 계속 맴도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선생님 모시고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선생님은 우리 정도영 소장님이십니다. 저는 직업 문제와 노후 설계 문제를 교육하고 상담하는 사랑과 직업 연구소의 정도영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내가 잘못 샀잖아. 타이틀이 직업하고 사람 둘밖에 없어. 사람과 직업. 직업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는 사람하고 직업이 떼놓고 생각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개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요. 저도 또 직업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던 케이스라 본인은 그러면 여태까지 직업의 그 행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쓰는 명함이 제 인생의 28번째 명함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그럼 연세가 지금 저는 68년생입니다. 잔나비세요? 네네. 저보다 2살 많으시네. 아 예. 근데 지금 스물 지금 몇 가지 지금 직업이 왔다 갔다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명함이 그렇다는 명함이 그렇다는 얘기고. 직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죠. 아. 네. 분야는 그보다는 좋겠습니다만은 예. 좋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고생도 많이 했다도 이퀄이 되는군요. 네네.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소장님 또래 분들은 그럼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나요? 왜냐면 내 또래 고민은 이제 애를 낳고 막 그래가지고 참. 핵심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요. 예. 사람은 다 달라. 각자의 노후의 모습들은 다르다. 하지만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재취업하는 양반들의 얘기거든요. 저도 한참 방황할 때 직업 상담 기관에 찾아가서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도대체 직업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라고 물었던 기억이 있었었는데 네. 나중에 알았죠. 제가 제 자신의 기질을 잘 몰라서 내가 그냥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퇴직 이전에 퇴직 때가 왔을 때 한 5년 전부터 마음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고민은 하는데 고민하는데. 고민만 하시더라고요. 고민만 하는구나. 준비는 잘 안 하시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굉장한 전제가 빠진 거죠. 그 전에 또 뭐가 빠졌군요. 예, 타겟이 없어요. 방향만 잡히면 네. 준비야 요즘이 정보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니까. 맞아. 치면 다 나오니까. 네, 얼마든지 다 나오는데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이 방향 선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다가 뭐 정년 맞고 뭐 정년까지 가는 사람은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죠. 말씀하신 대로 49세 선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사실은 밀려나가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직업 갔다가 그 다음 단계로 여기 거치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 수순으로 어떤 걸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 폭이 뭐 중소기업의 임원부터 뭐 정말로 막일을 하시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확산이 된다라는 거죠. 남이 보는 내 직업에 너무 함몰돼 있으면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주변의 시선은 제가 본 바로는 실제로 주변이 그렇게 느끼기보다는 본인이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장기적인 실직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를 보면 뭐 그런 주변의 것을 인식한다든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세상이 주는 것과 타협을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결국 타협이 안 되면 장기 실직으로 이어지거든요. 제일 무서워요. 네. 장기 실직. 제가 아시는 분도 평생 의사 하시다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네. 억지로 간 거예요. 집안이 다 의사 집안이라. 네. 본인은 이제 요리사 하고 싶었던 거야. 결국은 뭐 60세까지 의사 뭐 거기까지 하시다가 요리사 자격증 따가지고 요리를 좀 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제일 좋은 케이스죠. 딱 맞는 일자리라는 없죠. 단어 자체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 배우자 비슷한데요. 딱 맞는 배우자가 아니라 웬만큼 맞으면 그렇죠. 서로 맞춰가면 산다. 저 같은 경우는 과분한 상대인 거죠. 예. 그럼요. 저도 과분한 상대긴 합니다. 그럼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덥네요. 어쨌든 그렇게 서로 좀 맞춰가듯이 일자리도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 마음에 들고 자신에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 그후부터는 자신이 이제 그 일자리에 맞춰서 노력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방향이 정해지고 내 마음가짐도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지자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제 자기가 이제 관련된 탐색을 해야 되는 거겠죠. 가서 상담만 하셔도 돼요. 상담만 해도 네. 이제 달라진다. 네. 자,
첫 번째, 그럼 이게 사실은 내 질문부터 먼저 나와요. 지자체나 우리 뭐 관공서나 있는 그 직업 상담소 이런 곳 있잖아요. 기관들에 그 도움 됩니까?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관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서울시하고 경기권은 그러니까 행복지원센터 예전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라고 했던 주민센터, 그쪽에도 직업상담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네. 제가 좀 추천드리는 곳은 고용복지센터는 기본적으로 고용복지센터. 거기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두셔야 되고요. 네네네. 40대 이상이시면 중장년 내일센터 중장년 내일센터. 네. 아. 전국에 웬만한 지역엔 다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성이시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그리고 만약에 60대 이상이시면 시니어 클럽 같은 곳들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오, 요즘 이제 우리 그 은퇴, 퇴직 시기가 지금 법적으로 지금 49살인가요? 법적인 정년은 네. 60세고요. 60세, 지금 60세고. 근데 평균 퇴직 시기는 49이라던데요? 그 부분은 네. 주된 일자리라고 칭해지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네. 제일 오래 일하고 제일 급여가 높았던 시기의 일자리. 아까 내가 얘기했던 아까 그 전성기 예. 직업 하나로 평생을 갈 수 없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이미 되어버린 거군요. 네, 그분이 뭐 진작에. 진작에. 했습니다. 예. 자, 우리 PD는 그럼 이게 첫 번째 직업이에요? 저는 세 번째. 이 사람은 30대인데 벌써 지금 저런 아, 세상이 바뀌었네. 네. 그러면 좀 일찍 다른 걸 하든가 뭐 이러면 되는데 재취업을 하려는 분들이 꽤 많아요. 퇴직 이후에 재취업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런가요? 가장 첫 번째가 아마 경제적인 이유일 겁니다. 생계. 예, 우리나라에서 보통 50대만 해도 한참이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소장님 애들 지금 몇 살이에요? 근데 저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아직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아, 제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40에 장가 가가지고요. 큰애가 이제 고1이에요. 아, 둘째는 중2이에요. 아, 네. 제 친구 중에는 아직 초등학생 다니는 아이를 두는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배틀이에요? 제 친구는요, 박수홍이라고요. 이번에 낳았어요. 딸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아, 그건 생각 못했습니다. 그럼요. 걔 지금 뭐 좋은 건 좋은 거 다 먹고 운동이나 운동 다 하고요. 네. 갑자기 술 끊고요. 걔 난리 났습니다. 하여튼 제일 많은 부분들이 저기 생계 때문에 해야 된다. 근데 대신에 첫 번째 직장보다 보수든 집이든 나은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네, 굉장히 드뭅니다. 시장에서 관리직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그쵸.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 관리직의 연령대도 역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퇴직자들이 재취업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점은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50 언저리에 나왔을 때 네. 조건이 잘 안 맞더라. 특히 과거가 좀 화려하신 분들일수록 더 힘들죠. 예, 기준점이 이쪽에 맞춰지면 어떤 것도 눈에 잘 안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택하는 건 재취업을 안 하고 창업을 하더라고. 소규모 이 진짜 이 창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이제 치킨집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5060 세대 창업자 수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특히 50대가 제일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네. 창업을 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취업이 안 돼서라는 겁니다. 초기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몇 퍼센트나 되는데. 창업 후에 3년 내 버티는 확률이 아마 38.4% 정도? 어떻게 그 다 돈 저기 그 한 몇 천도 아니고 몇 천에서 시작해서 몇 억까지까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초기 창업은 거의 좀 험한 얘기를 하자면 네. 망한다라는 각오를 하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 대신 이제 그렇게 한번 망했던 사람이 두 번째 창업을 하면 네. 생존율은 훨씬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은 어떡하라고요? 그렇죠. 그럼요. 이 다크서클이 복숭아뼈까지 내려온 사람들 많던데. 네. 그냥 창업 말씀-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퇴직 전에 본인이 출판업을 하고 싶어서 3년 정도인가 퇴직 전에 출판 관련 모임을 나가시면서 네. 어떻게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 배우셨어요. 음. 그리고 퇴직 이후에 실제 출판사를 차려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60세 정도에 퇴직하신 분이 스시집에서 한 7개월 정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배우죠. 돈까지 지불하면서.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아마 창업을. 10년 넘게 네. 스시집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네. 창업하려는 그 분야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경험을 좀 경험을 미리 쌓는 해라.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수기간처럼 예. 손님으로 앉아서 먹는 거랑 뭐 1m도 안 되는데 스시집에서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하늘 걸 땅 차이겠죠. 그렇죠. 경험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네. 네.
또 하나 제 질문이요. 만약에 이제 뭐 아까 그 책을 뭐 얘기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오픈을 하느냐, 네네. 오프라인에 그래도 부딪혀갖고 내가 아까 경험해갖고 누구 밑에서 일하다가 내가 조그맣게 차려서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단점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온라인은 좀 생각해 보면은 창업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솔직히 온라인을 관리할 수 없으면 네. 오프라인도 창업을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점을 가도 첫 방문의 근거는 거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가잖아요. 아, 그러네. 근데 이거를 본인이 알고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경우와 남이 안 해주면 안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저도 음식 매니아라서 많이 쫓아다니고 저도 짬뽕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전국에서 제가 5손가락 안에 꽂았던 가게가 6개월 못 버티고 문을 닫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보통은 자본이 이제 달랑달랑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픈을 하는데 초기부터 자금이 빨리 안 들어오면 버텨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석 달 거를 미리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게 쉽지가 않지, 돈을. 그런 상황에서 마케팅이 늦어지면 네. 초기 손님이 몰리는 그 시간을 빨리 확보를 못하게 되고 계속 자금에 시달리다가 의욕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꼬꾸라지고. 네네. 창업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도움을 줄 만한 것은 없습니까? 창업 쪽도 그 기본적으로는 사이트를 보통 많이 활용하세요. 대표적인 데가 네. 소상공인 24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소상공인 24. 네. 그리고 좀 더 본격적인 규모의 그 뭐 제조업 창업 같은 것까지 바라보신다라면 K 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K 스타트업. 그 창업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창업 자금까지 대출을 네, 해줍니까? 창업 자금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24 같은 데는 연계 사이트 중에 네. 상권 분석 사이트도 있어요. 와, 이건 좋네요. 그래서 어디를 딱 지도로 띄우면 배경 상권이 어느 정도고 어떤 업종들이 몰려 있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거는 떠먹여주는 제2의 인생은 없네요. 네. 결국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먹고 알아보고 다 해야 되는데 대신 이제 도움 줄 만한 기관들은 이제 이러한 기관들이 있고, 그렇죠? 네. 이걸 즐겁게 맞이하면서 즐겁게 해야 되는 거가 가장 좋겠죠.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그 우리 시대의 제일 고민 중에 하나는 본인이 준비는 안 해놓고 준비 안 했을 때 주어진 일자리는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맞아요. 경우가 많죠. 네. 50대 이후에 좋은 일자리는 청년 시절보다 훨씬 줄어드니까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나올 때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자리에서 일을 하실 때는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잘 안 들거든요. 여기 네. 신입과 그리고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재취업에 관한 설명을 하시는 직업 상담사 소장님이 계십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영화는 영화 로버트 디니로의 인턴입니다. 그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 맞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로버트 디니로가 yes, no. 이 사람이 스타트업에 재취업을 하면서 네. 좌충우돌 그 영화인데 자, 그래서 이 치킨집이 문제거든요. 예전에는 한 지금 10년 전만 하더라도 나오면 다 치킨집을 오픈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렇죠. 닭들이 더 모자라. 참. 존리 선생님 한 번 만났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나 뭐 닭집을 할까 했더니 화내면서 그냥 창업을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하는 거, 그게 문제라고. 준비 없는 창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돈까지 다 까먹으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노후의 파산에 이르는 두 번째 원인이 아마 창업 실패일 겁니다. 노후 창업 실패. 특히 갈라지고. 이제 배우자가 반대하는 반대하는 창업을 하시면 창업하면. 가족의 해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재취업하거나 아니면 이 재창업할 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재취업, 재창업 이런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질 때 스트레스를 조금 풀어줄 수 있는 카운셀러. 그게 아까 네. 말씀드린 그 취업 지원 기관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다만 현실적으로 네네. 지금 그런 거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는 않고요. 대표적으로 중장년 헬스센터 같은 곳들이 조금 더 낫긴 할 텐데 네. 그런 곳들은 컴퓨터를 쓰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거든요. 아, 그리고 엄밀하게 서칭하고. 얘기하면 직업 상담사가 하는 일에는 취업 지원도 있지만 네. 이 사람의 정서적 상태를 어느 정도 케어하는 부분도 전 두 있습니다. 번째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한테 말 못할 여러 가지 감정의 라인들이 생각보다 많단다. 아유, 많단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자꾸 나로 빙의하면 안 되는데 객관적 시선으로 좀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 한 명 온전히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좀 덜 할 텐데
사실 그게 가족이라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 아니죠. 또 말 못해요. 갑자기 또 학원 하나 더 끊는다라는데 네. 야 아버지 저기 퇴직하니까 또 끊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하고 뒤돌아서면서 또 이러잖아요. 네. 우리 직업 상담사님 만나가지고 이런 저기 정서적인 얘기까지도 조금 얘기하면서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중장년들의 이게 재취업, 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전략 딱 3가지만 핀셋으로 딱 꼽자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구직 활동은 혼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혼자 구직 활동을 하시면 아마 서류 한 100번 떨어지시면 금방 의욕을 잃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지원 기관에 도움을 좀 받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킹을 좀 활용해서 그런 기관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퇴직 사실을 좀 널리 알리고 나는 이런 방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다 보면 금연이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야, 금연했어. 야, 술 끊었다. 뭐 이것처럼. 네, 그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퇴직하시면 특히 중장년은 인터넷만 껴안고 찾아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근데 실제로 취업하신 분들을 쫓아가 보면 중간에 사람이 개입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의 소개, 추천뿐 아니라 단순하게는 정보 제공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들이 훨씬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지원 횟수를 최대한 좀 늘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구직 활동을 하실 때 그렇게 열심히 지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 뭐 퇴직 후 6개월이 지났는데 한 서너 번 지원했어요. 뭐 이러면 구직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쉬신 거라고 봐야 되는 그렇지, 거고. 쉰 거지. 잠깐 서칭하고 좀 알아보다가 또 저녁에 또 막걸리 한잔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진짜 이거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요번 사연 한번 들으시고 판단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명예퇴직, 명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저도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자격증 따서 재취업을 준비하라고 조언하지만 어떤 자격증이 저에게 맞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많아요, 이런 정도가? 너무 많죠. 자, 그렇다면 자격증을 이제 먼저 따고 싶은가 봐요. 구인공고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 네네. 전체 자격증 중에서 구인공고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자격증은